여러분, 제가 30년간 수면 연구를 하면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바나나의 진실, 밤에 자주 깨는 건 방광 탓이 아닙니다.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만 드시면 단 일주일 만에 야간요가 싹 사라지고 아기처럼 아침까지 통 잘 수 있습니다. 설마 바나나가? 하고 웃으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만난 수천 명의 분들이 이 방법으로 밤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약이나 수술 대신 우리 주변 음식으로 수면을 되살리는 수면 건강 전문가 김도현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바뀝니다. 얼마 전 72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에 3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다 보니 아침엔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외출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3시쯤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일어나서 TV를 보다가 아침을 맞는다고 하셨어요. 이정자님은 처음엔 방광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물도 일부러 적게 마시고 저녁엔 과일도 안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입이 마르고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컨디션이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활 습관을 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잠들기 3시간 전에 따뜻한 바나나 반 개를 먹는 습관이었죠. 그 전에는 차갑게 드셨다는데 따뜻하게 데워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대요. 바나나가 뭐라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다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한두 번만 깨고 아침엔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낮 동안 활력이 생겨서 친구들과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대요. 이정자님은 이제는 아침이 두렵지 않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간요가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밤에 자주 깨는 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균형의 문제예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아시나요? 이게 바로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장에 신호를 보내요. 소변을 덜 만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한국노화생리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엔 바소프레신 분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시니어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첫 번째 이유예요. 박정우 68세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밤마다 4번씩 깨셨대요. 수면 검사를 받아보니 바소프레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뭐냐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만 들여도 호르몬 분비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음식으로 체온을 안정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늦은 밤 카페인 섭취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도 바소프레신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요즘 밤에 자주 깨는 횟수가 늘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호르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를 볼까요?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에서 밝혀낸 건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수록 야간요 발생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식단은 국물 요리가 많아서 나트륨 섭취가 자연스럽게 많아지잖아요. 한성민 70세님은 젓갈과 국물을 자주 드셨는데
하루 한 번의 야간요가 3번으로 늘었대요. 저녁 식사 후에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밤에 자주 깨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간은 최대한 줄이라는 거였어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밸런스를 맞추시라고 했죠. 다만 짠 음식을 갑자기 확 줄이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저녁 식사 후에 물을 자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국물 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칼륨 부족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체내 수분 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세계수면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칼륨이 충분한 사람은 야간요 발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만큼 칼륨이 중요한 거죠. 정명자 74세님은 바나나를 매일 반 개씩 먹으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처음엔 바나나가 칼로리가 높다고 걱정하셨는데 막상 먹어보니 체중도 안 늘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거든요. 이게 하루 권장량의 10% 정도 되는 양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 또는 반 개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편안해져요.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를 언제 어떤 온도로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는 마그네슘 부족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과민 반응을 줄여줘요. 방광이 예민해지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한국생명과학회 논문을 보면 마그네슘 섭취가 방광 근육의 긴장을 30% 완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67세님은 저녁마다 바나나와 따뜻한 물을 함께 드신 뒤에 소변 신호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밤에 3번씩 깼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만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지만 아몬드나 시금치, 호박씨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흡수율도 높고 몸에 무리도 안 가거든요. 알약으로 먹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와서 오히려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밤에 다리쥐가 자주 나신다면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증상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부터 바나나 한 개씩 챙겨 드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 중 체온 저하입니다. 밤에 몸이 차가워지면 신장은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요. 우리 몸은 체온이 내려가면 수분을 배출해서 열 손실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국립수면건강센터에 따르면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야간요 발생률이 1.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윤혜경 71세님은 손발이 차서 잠이 들기가 정말 어려우셨대요. 이불을 덮어도 발끝이 시리고 그러다 보니 잠을 설치게 되고 결국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따뜻한 바나나와 계피 가루를 함께 먹는 거였습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윤혜경님은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운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됐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생기더래요. 여기서 주의할 건 너무 뜨겁게 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나나의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잠들 때 손발이 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5가지 불균형을 조절하면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호르몬도 안정되고 미네랄 밸런스도 맞춰지고 체온도 유지되면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론은 알았는데 실천이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섭취 시간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에요.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돼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시면 딱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난 시점이니까 소화도 어느 정도 된 상태고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수면을 도와주는 거죠. 따뜻한 바나나 한 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몇 시에 마지막 음식을 드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온도 조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차가운 음식은 몸을 긴장시켜서 수면을 방해해요.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바나나는 속을 차갑게 만들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바나나는 반드시 데워 드셔야 해요.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접시에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나가 부드러워지면서 단맛도 더 강해지거든요. 소화도 훨씬 잘 되고요. 평소 차가운 과일을 드시나요? 아니면 따뜻한 음식이 더 편하신가요? 만약 속이 자주 더부룩하시다면 따뜻하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피와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향신료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당 변동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계피가 이걸 완화시켜줍니다. 밤에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깨기 쉽거든요. 계피가 그걸 막아주는 거죠.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입안이 얼얼하거나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바나나 한 개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손가락 2번 정도 꼬집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뿌려서 드시면 향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계피 향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꿀을 살짝 곁들이셔도 좋아요. 오늘 한번 계피 곁들여 보세요. 네 번째는 수분 조절입니다. 저녁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뇨를 악화시켜요. 낮에는 충분히 마시되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먹고 TV 보면서 물을 계속 마시시는데 그게 문제예요. 몸에 수분이 쌓이면 밤에 당연히 화장실 가고 싶어지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 한 잔으로 입을 적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 캐모마일 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 물은 몇 잔 정도 드셨나요? 3잔 이상이라면 내일부터는 줄여보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완화예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풀어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5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기울이는 스트레칭도 긴장을 풀어주죠. 오늘 하루 스스로를 잠시 쉬게 해주셨나요? 내일은 꼭 5분이라도 자신에게 투자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실내 환경 조절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시고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아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만 너무 건조하면 수면 중에 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목이 말라서 깨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여러분의 침실 온도는 지금 몇 도인가요? 온도계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낮 시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밤에 숙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하거든요. 다만 저녁 늦게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해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주변 풍경을 보면서 편안하게 걷는 거죠.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 좋고요. 대화하면서 걷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걸음수는 몇 걸음이었나요? 내일은 조금 더 늘려보세요. 여덟 번째는 저녁 식사 조절입니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치게 돼요. 위가 팽창하면서 횡격막을 압박하고 그게 호흡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하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대신 죽이나 찜, 나물 같은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시면 잠들 때까지 충분한 소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드셨나요?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의 리듬이 서서히 회복되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하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간뇨는 방광이 약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호르몬 저하, 미네랄 불균형, 체온 저하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예요.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줄어들고 나트륨은 과하게 섭취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부족하고 거기에 몸까지 차가워지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려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균형을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따뜻한 바나나 한 개예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운 바나나 한 개, 거기에 계피가루 살짝.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그냥 넘기면 수면의 질이 계속 나빠지고 낙상 위험이나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밤에 자주 깨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죠. 또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도 높입니다.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피로가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정자님처럼 밤에 3번 깨던 분이 한 번으로 줄고 윤혜경님처럼 손발이 차서 잠 못 이루던 분이 숙면하게 되고 박정우님처럼 스트레스로 수면을 설치던 분이 편안하게 주무시게 됐어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저녁 8시 따뜻한 바나나 한 개, 계피가루 살짝. 그 한 끼가 숙면의 시작이 됩니다. 바나나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잖아요. 전자레인지 30초면 준비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녁 이후 물은 적게, 나트륨도 줄이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스마트폰은 1시간 전에 끄고, 낮에는 가볍게 걷기.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수면을 지켜줍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다리쥐가 나는 이유와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쥐도 사실 미네랄 불균형과 관련이 깊거든요. 마그네슘 부족이 주원인인데 이것도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 뭔가요? 혹시 이미 바나나를 드시고 계신데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온도나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게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은 꼭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